SK하이닉스가 54조 3천억 원을 걸었어. 그런데 동시에 주주들한테 돌려줄 돈도 더 늘리겠다고 했어. 보통 이렇게 큰 공장을 지으면 현금을 아끼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하이닉스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투자도 더 하고 주주한테도 더 준다. 회사는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자신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미국 시장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나빴는데도 S&P 500은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고 나스닥도 1% 넘게 올랐어. 그런데 마이크론은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 ADR은 약 4% 밀렸어. 반도체 전체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메모리주만 못 간 거야. SK하이닉스는 몇 년 뒤를 보고 54조를 베팅했는데 시장은 왜 아직 그 미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오늘 그 이유를 끝까지 추적해볼게. 지난 금요일 KRX 정규장이 끝난 뒤 SK하이닉스에서 강한 발표 2개가 연달아 나왔어. 첫 번째는 54조 3천억 원 투자야. 2031년까지 용인 Y2에 35조 2천억 원, 청주 M17에 19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 용인에서는 HBM을 포함한 차세대 D램을 만들고 청주에서는 낸드와 AI 서버용 기업 SSD 수요를 노리는 거야. 용인 Y2는 2027년 7월 착공해서 2029년 6월 첫 클린룸을 여는 게 목표야. 청주 M17은 2027년 2월 착공, 2028년 12월 첫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54조를 투자한다고 내일부터 메모리가 더 나오는 게 아니야. 공장 짓고 장비 들이고 수율을 잡는데 몇 년이 걸려. 2028년과 2029년에도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할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생산 능력을 깔겠다는 베팅인 거야. 그런데 같은 날 두 번째 발표도 나왔어. 추가 주주 환원책을 검토하고 있고 3분기 안에 구체안을 발표하겠다는 거야. 주당 375원 배당도 같이 나왔어. 시장이 궁금한 건 그 375원이 아니야. 추가 배당인지 자사주 매입 소각인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할 건지가 핵심이야.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새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주주들에게 나눠줄 돈도 늘리겠다는 거야. 둘 다 하려면 앞으로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SK하이닉스가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딱 이거야. 그런데 같은 날 중국에서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포착됐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시설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거론되는 가치는 약 30억 달러야. 근데 회사가 갑자기 중국을 포기한 건 아니야. 미국은 SK하이닉스 중국 사업장에 적용하던 V, 이 유예외를 없애고 장비 반입을 해마다 허가받는 구조로 바꿨어. 기존 생산을 유지하는 장비는 일부 허용하더라도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업그레이드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야. 공장을 당장 멈추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국 생산망의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은 커지는 거지. 이런 규제 환경이 충칭 시설의 지분을 조정하거나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핵심 배경으로 볼 수 있어. 다만 미국이 충칭 매각을 직접 요구한 건 아니고 SK하이닉스가 규제를 직접적인 매각 사유라고 확인한 것도 아니야.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고 거래가 진행돼도 소수 지분을 남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 철수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중국에서는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본 구조를 다시 계산하는 그림이야. 성장할 수 있는 쪽은 공격하고 제약받는 쪽은 방어하는 거지. 재밌는 건 주주 환원 발표의 타이밍이야. 바로 전날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었어. AI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주주들한테 더 안 돌려줘? 로이터 분석에서는 올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상 순연금을 합치면 약 2,63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어. 제너스 핸더슨의 리처드 클로드는 SK하이닉스가 인겨 현금 흐름의 절반만 돌려주면 현금이 지나치게 쌓일 수 있다며 최소 80%까지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JP 모건도 명확한 자본 배분 방침이 주가 심리를 되살리는데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그리고 이런 압박이 커지던 바로 다음 날 회사가 3분기 안에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일정을 좁혀온 거야. 인과관계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타이밍은 절묘해. 이제 SK하이닉스는 투자할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라 번 돈을 어디에 쓸지가 문제인 회사가 된 거야. 그럼 더 이상하지. 이렇게 돈을 벌고 투자하고 주주 환원까지 늘린다는데 왜 메모리주는 못 갔을까? 먼저 시간 순서를 조심해야 돼. 54조 투자와 주주 환원 발표는 금요일 KRX 정규장이 끝난 뒤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날 한국 증시 하락을 이 발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다만 발표 직전까지 시장 분위기는 이미 차가웠어. 코스피는 한 주 동안 5% 넘게 하락했고 7월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월간 하락을 기록했어. SK하이닉스도 전날 하루에만 10% 넘게 떨어졌고, 그리고 그날 밤 미국 시장이 중요한 힌트를 줬어. 7월 신규 고용은 예상 8만 명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2만 3천 명 감소였어. 5월과 6월 고용도 합쳐서 10만 3천 명이나 하향 수정됐고, 그런데 미국 주식은 무너지지 않았어. S&P 500은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고 나스닥도 1.3% 올랐어. 시장은 이걸 경기 침체보다 이 정도 고용이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인 거야. 실제로 9월 금리 인상 확률도 고용 발표 직전 54.7%에서 발표 직후 44%로 떨어졌어. 그런데 기술주가 오른 날에도 마이크론은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 ADR은 약 4% 밀렸어. 반도체 전체가 같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시장이 의심하는 건 AI 전체가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 자체일 수 있어. 지금 가격이 너무 오른 건 아닌지, 몇 년 뒤 새 공장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공급이 넘치는 건 아닌지, 현재의 높은 이익이
상승이 2028년과 2029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시장은 오늘의 실적보다 몇 년 뒤에 메모리 가격과 공급을 보고 있는 거야. 이 불씨는 실제 개인 투자자 돈에서도 보여. 7월 국내 개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46억 달러까지 늘었어. 2025년 월 평균 27억 달러보다 훨씬 많고, 미국 주식 매수 규모가 국내 주식 매수를 넘어선 것도 2월 이후 처음이야. 결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보다 미국이 낫지 않나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시장이 지금 벌고 있는 이익을 몇 년 뒤에도 계속 벌 수 있느냐를 믿지 못하는 거야. 다만 일부 해외 기관은 최근 한국 증시 급락을 실적 붕괴보다 레버리지와 모멘텀 자금이 한꺼번에 청산된 수급 충격으로 보고 있어. 이 해석이 맞고 실적 추정치가 버틴다면 지금 시장이 공포를 너무 많이 반영했을 수도 있어. 먼저 SK 하이닉스가 맞다고 해보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고 HBM과 차세대 D램 수요가 새 공급보다 빠르게 커진다면 54조는 과잉 투자가 아니야. 수요가 터진 다음 공장을 지으면 늦으니까 몇 년 뒤 부족할 생산 능력을 지금 미리 확보하는 거지. UBS도 메모리 산업의 강한 성장과 D램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어. 반대로 시장이 맞을 수도 있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까지 모두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데 2028년과 2029년에 AI 투자 속도가 느려진다면 오늘 부족한 메모리가 그때는 넘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짓는 공장이 미래에는 가격을 누르는 공급이 돼. 메모리 가격 상승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SK 하이닉스에는 매출이지만 AI 서버 고객에게는 비용이거든.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고객도 이 돈을 내고 AI 서버를 계속 늘려야 하나? 라고 묻게 돼. 결국 싸움은 하나야. AI 메모리 수요가 새 공급보다 더 오래,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느냐. 54조 베팅의 성패는 여기서 갈려. 최종 답은 몇 년 뒤에 나오지만 시장이 어느 쪽을 믿기 시작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힌트가 나와. 먼저 외국인 수급이야. 하루 반짝 매수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 장비 소재주까지 퍼지는지를 봐야 돼. 두 번째는 월요일 밤 11시 마이크론이야. 경쟁사도 메모리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빠듯하다고 말하는지 보면 돼. 세 번째는 수요일 밤 9시 30분 미국시 PI야. 물가가 다시 뜨거우면 금리가 튀면서 금요일 기술주 반등의 논리가 흔들릴 수 있어. 마지막은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실적이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실제 장비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야. 정리하면 외국인은 시장 신뢰, 마이크론은 메모리 수요, CPI는 금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실제 투자를 보여주는 거야. 이 네 가지가 하나씩 SK 하이닉스 편을 들어주고, 특히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꾸준히 담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54조를 과잉 투자보다 다음 메모리 사이클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로 보기 시작할 거야. 반대로 수요가 약해지고 금리가 오르고 실제 설비 투자까지 둔화되는데 외국인도 계속 판다면 시장이 메모리주만 의심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돼. 지금 SK 하이닉스는 말로만 미래를 이야기한 게 아니야. 54조 3천억 원을 실제로 걸었어. 그리고 그 큰 투자를 하면서도 주주들에게 돌아갈 돈까지 늘리겠다고 했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는 아직 AI 메모리 사이클의 끝을 보고 있지 않다고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야. 그런데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이번 싸움은 하나야. 54조를 걸고 미래를 먼저 산 SK 하이닉스와 아직 그 미래를 믿지 못하는 시장. 누가 맞는지는 몇 년 뒤에 완전히 알게 되겠지만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보이기 시작할 거야. 이번 주는 뉴스 제목보다 외국인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부터 같이 보자. 완벽한 채널은 아니지만 팩트 하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매번 애쓰고 있거든. 오늘 얘기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거야.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